대선에서 첫 사전투표가 경남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현직 경남도청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4대강 보처리 문제와 무상급식 등 경남 현안에 대해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 K뱅크 고객이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활용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 나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에서도 오늘부터 대선 첫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전체 유권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까지 사전투표율이 20%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창원의 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주부부터 청년과 장년층까지 줄을 서서 투표를 기다릴 만큼 열기가 높습니다. 일찌감치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장을 찾았습니다. 당일날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덜 모이니까 시간적으로도 절약되고 이제 제가 뽑고 있는 사람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미리 와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경남 18개 시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는 모두 308곳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경남의 투표율은 12.14%로 전국 평균 11.7%보다 높습니다. 경남의 전체 유권자 274만 4천여 명 가운데 33만 3천여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첫날부터 지난해 총선 때 사전투표율 12.19%에 육박했습니다. 경남의 자치단체장들도 오늘 사전투표장을 찾아 투표를 마쳤습니다. 5월 9일 선거일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지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경남 성완이는 사전투표 첫날 열기가 높아 내일 저녁 6시까지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20%를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현직 경남도청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 책임자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보도에 박사경 기자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경남도청 공무원이 고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한 보육단체에 지난달 29일 양산에서 열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유세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은 유세 참여를 요청하며 홍 후보의 사진과 기호 등 선거운동 정보를 SNS로 보냈습니다. 또 공무원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은 보육단체 회장은 소속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SNS로 전달해 역시 고발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물론 직업적인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선관위는 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 본부 책임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책임자는 사전투표 권유 홍보물을 만들며 투표용지 모형에 특정 후보 정당 표시란에 북한 인공기를 표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비방이나 흑색 선전 등 불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경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낙동강 수질 악화 지적을 받고 있는 4대강 보처리 문제와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송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2조 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은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관리비 문제와 강수질 악화 지적 등으로 논란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4대강 보호 설치로 강유석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됐다는 입장이고, 홍준표 후보는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가 원인으로 보는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4대강 사업 자체를 전면 재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고 철거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4대강 보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신 식수댐을 추가로 건설해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환경 파괴와 막대한 관리비 때문에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고, 유승민 후보는 전문가들의 엄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보 철거가 불가피하고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물 정책 전반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란에 대해 홍준표 후보만이 무상급식 비리를 근절시켰다고 평가했고, 다른 후보들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해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홍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무상급식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대해야 하고 안전한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정부 예산을 확보해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확대에 무게를 실었고, 심상정 후보는 중앙정부도 관련 예산을 부담해 장기적으로 유치원이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출범 한 달 만에 고객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좋은 게 인기 이유인데 어르신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창구에서 은행 일을 봅니다. 간단한 업무도 자동화 기계 대신 직원을 통합니다. 공과금 납부한다든지 적금 가입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직원을 통해서 출근을 하시는 게 마음이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지난달 문을 연 인터넷 은행인 K뱅크도 60대 이상 고객 비중은 2%, 시중은행 평균 15%보다 크게 낮습니다. 디지털에 익숙치 못한 어르신들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K뱅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로 시중은행 1.5%보다 0.5%포인트 높아 5천만 원을 예금하면 1년에 25만 원 정도의 이자 차이가 납니다. 금융과 IT 융합의 추세는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되면 됐지 축소되지도 않을 거거든요.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지방행정기관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면은 노년층이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디지털 금융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차나무 재배가 처음 시작된 지역인 경남 하동에서 야생차 문화축제가 개막됐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야생차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정 지리산 자락, 천년을 이어온 야생차 밭이 푸른빛으로 뒤덮였습니다. 1300여 년 전 당나라에서 처음 차씨를 가져온 신라시대 대렴공에게 바치는 헌다레가 축제의 개막을 알립니다. 첫 재배지에서 맛보는 차의 향기는 역사의 깊이를 더해 더욱 특별히 느껴집니다. 다양한 종류의 차를 평소 집에서는 잘 마시지 못했는데 이렇게 여기 와서 홍차라든지 녹차라든지 발효차라든지 그런 여러 종류의 차를 시험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21번째를 맞은 올해 야생차 문화축제는 차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영국, 터키, 모로코 등 세계 10여 국의 차를 전시하고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야생 찻잎을 따고 찻잎을 덮고 차를 우려내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차 박람회를 하동에서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인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올해 역점을 두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올해 문을 연 야생차 박물관에서는 하동 지역에서 출토된 차 관련 유물 1,600여 점도 전시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찰이 지난 1일 31명의 사상자가 난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을 투입해서 삼성중공업 안전관리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안전규정 자료와 작업계획서 등을 정밀 분석한 뒤 삼성중공업의 과실과 관리 부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도 오늘 삼성중공업 관계자를 불러 크레인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차정섭 함안군수가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남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차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차 군수는 이현석 함안 상위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로 검찰에 송치하지만 영장 발부 혐의 이외 다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플랜트 분야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영국 에버딘대가 오는 9월 하동 갈사만에 한국 캠퍼스를 개교하는 운영협약을 경상남도 하동군 등과 체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와 20%를 밑도는 해양 플랜트 기자재 자립화를 위해서 해양 플랜트 전문대학원 대학교 유치를 추진해왔습니다. 에버딘대는 이번 가을 학기에 석유공학 석박사 53명과 에너지 MBA 분야 25명을 모집하고 내년에 상부 설비공학과 2019년에 심해적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살리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원의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 교원 채용을 위탁하거나 경영평가를 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 예산 편성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법령 위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학교에는 학교 운영비 지원을 줄이고 감사 징계 처분을 거부한 학교는 내년에 하나급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참석을 막고 서면 결의서 접수를 거부한 재건축 조합 총회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3인사부는 창원시 대원 3구역 재건축 조합원이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임시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면 결의서가 위조되지 않았고 제출 절차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데다 조합원의 총회 참석을 가로막은 건 의결권과 출석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총회 의결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자신을 병원에 이송해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36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